여러분, 올해 수출이 2018년보다가 무려 말입니다. 1118억 달러나 준다고 해요. 엄청나게 줄지요. 그야말로 수출 폭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수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요 수출이 6,086억 달러였어요. 6,048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6,048억 6천만 달러. 그런데 올해 수출은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냈는데 4,93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4,930억 달러. 5천억 달러도 깨진다는 거예요. 5천억 달러도. 2018년에가 6,048억 달러였으니까 정확히 118억 달러가 1,118억 달러가 주는 거죠. 1,118억 달러요. 그러면 제가 폭망이란 말을 써도 괜찮죠. 예. 그만큼 지금 수출이 참사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도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작년이 2019년이잖아요. 예, 2019년하고 비교를 해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5,424억 달러였거든요. 4,930억 달러 하면 여기도 거의 500억 달러 차이가 납니다. 494억 달러예요. 결국 보면요. 1년에 적어도 500억 달러씩 줄었다는 의미예요. 500억 달러씩.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출이 완전히 폭망했단 말이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2018년 수출이 6,048억 달러에서 5,424억 달러로 거의 500억 달러 가량 줄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500억 달러 이상 또 줍니다. 예. 그만큼 경제가 실물 경제가 충격의 늪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의 늪에.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발표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올해도 상반기에 6월까지겠죠. 적어도 15% 이상 줄어들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그리고 하반기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좀 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반기에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보다는 나아진다. 상반기는 거의 한 15% 가까이, 정확히는 13.5%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7.4%, 6.1%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해서 올해 수출 회복이 되기는 쉽지 않다. 하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4,930억 달러도요. 이게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전제고요. 코로나19가 이제는 안정기로 접어든다는 전제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2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면 상황은 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안정을 찾는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12대 수출 품목들 그래도 6.1%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죠. 12대 수출 품목이라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도 있습니다. 섬유도.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게 대한민국의 12대 주력 상품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거의 35% 이상 줄어들었죠. 예. 조선은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주 가뭄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고요. 일반기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철강은 감산을 하고 있고요. 감산. 심지어 포스코가 유급 휴직을 보낸다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요. 정유는 뭐 유가 폭락으로 해서 지금 정유사 사실상 1분기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잖아요. 거의 4조 4천억 원 정도 적자를 냈으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뭐. 수기화학도 마찬가지로 섬유 들어가고요. 섬유 같은 경우도요. 우리 섬유가 이렇게 주력 산업이 되는 이유는 국내에서 섬유를 생산해서 이게 파는 것보다가 사실은 원단을 중국에서 뭐 수입을 해서 뭐 베트남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3자 무역 형태의 어떤 섬유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폭망했어요. 코로나19로 미국의 백화점들이 문을 하나 둘 닫으면서 우리한테 준 타격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콜스 백화점만 하더라도요. 1,000억 원 정도의 그 계약 물건을 파기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고요. 반도체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보이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LCD 사업을 접었습니다. 일본도 접고 우리도 접고요. 중국이 완전 독주 체제로 돼버렸어요. 독주 체제로.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이 디스플레이 사업이라는 게 장치 산업이잖아요. 한번 장치를 해놓으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레일에서 계속 생산돼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BOE 이런 데가 대표적인 업체인데 여기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장치로 설치를 하고 이게 6세대, 7세대, 8세대까지 마구마구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값싸게 물량 공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덤핑 판매를 전 세계에다 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LG도 졌고 삼성도 접었어요. 이제는 뭐 QLED로 가겠다고 하지만 QLED도 마찬가지. 이것도 장치 산업이거든요. 이것도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내세워서 QLED에서는 1등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다행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12대 주력 산업이 그나마 잘 나간다 하는 게 반도체나 2차 전지 정도? 좀 더 가면은 조선 정도? 조선은 아직 뭐 물량이 안 들어왔으니까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이 6.1% 하반기에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자동차도 마이너스 6.5%, 가전도 10.3%, 소비재는 뭐 섬유는 작살났죠. 그 다음에 단가 영향 받는 게 있어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마찬가지고요. 경쟁력에서 뒤처진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꽉꽉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수출은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수출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이 결국은요. 실물 경제에 그만큼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이게 2018년에는 6,048억 달러였습니다. 6,048억 달러. 그런데 올해는 4,930억 달러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 그러면 줄어드는 게 1,118억 달러입니다. 1,118억 달러가 2년 동안에 줄었어요. 그러면 과연 1,118억 달러면 돈 규모로도 엄청나잖아요. 수출 기업이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수출 기업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하청, 또 하청, 또 하청이 있습니다. 원청 업체가 있고 하청 업체는 1차, 2차, 3차 업체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청 업체가 어려우면 하청 업체들도 다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이 실물 경제로 그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1118억 달러면 이게 우리 경제 수출에서 봐서는요. 거의 얼마예요? 20% 이상 완전히 급감하는 거예요. 급감. 예. 20% 이상. 그렇게 수출이 급감하면 경제는 그만큼 또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요. 중심이 수출입니다. 중심이. 핵심 역량이 수출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재화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아직까지 첨단 기술을 일본만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중국만큼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량을 아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거든요. 아주 적재적소에 대한민국만이 가진 장점으로 수출을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중국이 뭐 워낙 저가 물량 공세로 그냥 전 세계 시장에 푸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수출에 대한 충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수출에 대한 충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월급을 그만큼 많이 받던 사람들이 월급을 그만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급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이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는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 소비를 그만큼 덜 하게 됩니다. 소비를 덜 하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이 어려운 거에서 소비를 덜 하게 되면 내수 기업이 어려운 쪽으로까지 확대 발전이 됩니다. 예. 그럼 내수 기업까지 어렵다. 그렇게 되면요. 경제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로 뭉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렇게 2년 만에 거의 뭐 1118억 달러가 줄었을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수출이 줄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제가 봐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대한 정책이 어설프고요. 치밀하지 못하고요. 엉성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